자, 그러면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정답은 2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이라 접송지를 했는데 그 후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예, 이거는 접송지 후죠. 항소유서의 제출 기간은 사전 변호인이 소송이라 접송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 변호인이지 않습니까? 이건 후니까 이 사전 변호인에게는 접수 통지를 할 이유가 없죠. 이게 틀렸고요. 강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항소법원이 소송이라 접송지를 하고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사이에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했으나 그때는 이미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도과했다면 사전 변호인에 따로 소송이라 접송지를 해야 한다. 여기는 귀책사유가 법원에가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해서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소송이라 접송지서를 공시송달했다면 그 후 피고인이 보정한 주소로 재차 소송이라 접송지서를 송달했더라도 항소유서 제출 기간은 최초 송달일에 발생한 공시송달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첫째가 적법한 공시송달을 한 거죠. 네. 비록 그 후에 보정했다 하더라도 재차 그 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첫 번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소송이라 접송지서를 송달한 후에 변호인 없는 사건이 추가로 병합됐다면 이때는 그 추가로 병합된 사건까지도 국선 변호인 선정 효력이 미치는 거죠. 따라서 그 사건에 관하여 국선 변호인에게 새로이 접수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앞부분에서 송달 부분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4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예, 역시 병합된 경우에 하지 아니한다라고 한 거, 이게 틀린 거죠. 요 전에 사전변호인 선임했다면은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후에 선임됐다면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예, 국선변호를 선정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사전변호를 선임했다면, 자, 피고인에 대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도과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거는 4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예, 여기 이거 역시 당연히 위법이 되는 거죠. 위법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예, 제출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선정 청구를 2항의 선정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날로부터 기각 결정 등본을 송달받는 날까지 기간을 항소유서 제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결정을 받은 이후에 같은 법원에 다시 선정 청구를 했다면 그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로 일로부터 선정 청구 기각 결정 등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겠다.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두 번까지는 봐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예, 역시 최초 송달일.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항소심 소기로 접송지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뭐냐 이건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앞서 봤던 것처럼 예, 첫 번째죠. 이거 두 번째가 아니라. 예,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피고인의 교체 사유가 없다면 다시 국선 변호인을 교체하고 다시 통보하는 거 우리가 송달에서 잘 봤던 내용이 되죠. 2번 우리 앞에 봤던 내용이 되겠고요. 예, 이것도 4번 질문도 앞에서 봤던 질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항소, 이유서, 답변서 제출입니다. 1번.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1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이때는 받은 이유니까요. 그죠? 이유니까 사전 변호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이 사전 변호인에게 접수 통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접수 통지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항소 제의가 항소권 소멸후인 것이 명백하다. 그럼 원심법은 어떻게 할까요? 항소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소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이때 항소법원은 항소 변론 없이 항소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도 공판 절차에서 선고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항소법원이 하는 것이죠. 네, 항소심 특징이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다시 공판기일을 정해서 그 공판기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게 되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이거는 4번 지문입니다. 항소유 제출이 아니군요. 수감 중인 구치소장 등에게 항소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유서 제출한 도가 후에 항소유서가 법원에 전달 되었다면 제출기한이 준수된 걸 볼 수 없다. 그게 아니죠. 이때는 재수와 특칙이 적용되죠. 예. 항소 기간은 7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14일 이내에 항소본에 송부해야 한다는 거. 항소본에 도달하는 것이 원칙이죠. 따라서 그 문서의 접수, 결제 과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여기 보게 되면 항소유서로 보게 되면 피고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다. 이렇게 썼어요. 검사가 이렇게 썼다면 말이 안 되겠지만 피고인에게 썼을 때 이게 과연 적법한 항소유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소송이라 접수 통지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이건 2번이 틀린 질문이 되네요. 항소본이 국선 변호인에게 원래 사건에 대한 소송이라 접수 통지를 하였다면 병합사건이죠. 역시 소송이라 접수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앞서 봤던 내용이 되겠고요. 이건 당연히 위법이죠. 왜냐하면 국서면을 선정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제출기한 도가 전에. 자, 그럼 그 기간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항소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검사의 항소 유만을 판단한 것은 위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른바 검사 동일처 원칙상 이것이 인정되는 것이죠. 항소한 검사에게 하지 않고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보냈다 하더라도 통지는 적법이다. 예, 요거 우리가 그 송대에서 잘 봤던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항소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종전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다시 통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3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아하, 여기서 나왔던 거죠. 재수와 특칙이 상소유서 제출에는 적용이 없느냐?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네. 잘못 접수했다는 얘기죠?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상수장이 상급 법원으로 구성됐다면 이럴 때죠. 원심 법원으로 송부한다. 이때 접수일은 원심 법원의 수용일이다 라는 것이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금고형보다는 징역형이 더 무거운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경합범위니까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했다면 무죄 부분은 상소기한이 도가로 확정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유죄 부분만이 2심이 된다. 이제 쉽죠,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심리를 오셔서 당사자의 공판적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예, 이건 4번이 틀린 거죠.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만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우리가 항소심에서의 특칙 우리 공부해본 바 있습니다. 공판기일을 통지했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럼 다음 공판기일을 정해서 통지를 다시 한번 하죠. 그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가 틀린 거죠. 예, 판결만 선고할 때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고요. 500만 원 이하,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고요. 예. 약식 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정치재판을 선고했다면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약식 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죠.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항소심 공판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거는 1번이 틀렸습니다. 예, 곧바로 제1회 공판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 공판기일을 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 항소권 소멸이 후라고 한다면은 원심법원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항소 기각 결정을 한다. 여기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는 3일이다. 3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항소 유서 제출 기한은 20일이다. 자, 그 다음에 재판으로 오셔서 상소심 재판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3번이 틀렸어요. 예, 여기 나오죠.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대목이 틀린 거죠. 그럼 그 이하도 틀렸을 겁니다. 예, 두 가지죠. 항소권이 소멸한 후인 것이 명백하다. 항소의 제기가 검사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항소기가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요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상대적 항소유예가 되는 거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다면 항소유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예, 요거는 이른바 공동파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이 공동파기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틀린 것은 뭘까 이건데요. 이건 4번 질문이 틀렸네요. 항소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예, 무변로 항소의 판결을 따로 공판정에 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뭐죠? 공판정에서 선고는 공판정에서 해야 됩니다. 항소 기각 판결 공판정에서 해야 되고 공판기일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번은 봤던 것이고요. 예, 2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예,
만약에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기각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소기각 결정 사유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소기간 도가 후가 상소권 소멸효가 명백하다. 상소 제기가 적법한 절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됐다. 그리고 상소 이유서가 상소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상소기각 결정 사유가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기의 조치. 제1심이 위협한 공시송달로, 공시송달이 위협했군요.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이 출석 없이 증거조사 및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항소심이 취할 조치는 뭐냐.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된 피고인 소환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고인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2번이 답이 되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개를 새로이 한 후에 항소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기초해서 다시 판결한다. 네. 그래서 이건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상고로 오셔서 상고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고 이유는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정답은 3번이에요. 네, 이거는 누구만이 상소했어요? 검사만이 항소한 거죠. 피고를 항소하지 않았죠. 그래서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피고인에 대해서 1심보다 무고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사실오인, 체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령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서 상고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확인해 볼까요? 네, 요 대목입니다. 피고인으로서는 뭐 다른 것도 없지만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체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럼 피고인은 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이렇게 검사가 양형부당한 이유로 항소했다면 피고인도 항소하는 게 오히려 상고의 이유, 여기에 따라서 보게 되면 타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불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 보시게 되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과 선고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이건 아주 엄격한 제한 사유가 되는 거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사유. 중형입니다. 중형. 자, 나머지도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상고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건데요. 이건 4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항소심 및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했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 항소심 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해야 한다. 이게 전체가 하나의 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체가 항소심으로 2심된 것이기 때문에 전부를 파기하는 것이죠. 상고심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후심이라고 하죠. 이 사후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항소심의 판단을 항소심의 판단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거는 상고심의 심판 대상에 들지 않는 것이죠. 예, 이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 역시 뭐죠?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법원은 사후심이기 때문에요. 항소심의 판단 그때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부정결 선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예, 이거는 상상적 가범 일제이기 때문에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하더라도 유죄 부분도 심판 대상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상고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서 봤던 내용이 되겠네요. 위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고요. 자, 역시 상고 이유서는 20일 이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14일 이내에 상고본에 송부해야 된다는 거. 예,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사용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상고 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이건데 이건 4번이 되죠. 이건 7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이죠. 자, 그 다음 1번 문제. 상고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 곧바로 대법원을 갔다는 얘기죠. 그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항소가 제기됐다면 당연히 뭐죠? 그 항소가 취하되더라도 효력을 잃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이 비약적 상고는 항소가 제기되면은 효력을 잃는 건데 그 항소가 만약에 취하됐다면 효력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효력을 잃게 된다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예, 2번 상고법원은 뭐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요. 피고인 소환 요하지 않고요. 그죠? 소멸심리 아닙니까? 상고심은. 예, 공동파기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파기환송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3번이 되겠습니다. 예, 당연히 상급법원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한 파기 이후에 구속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속되지 않는다. 이 대목이 틀린 거죠. 예, 이거는 예, 종국재판의 관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시재판의 관여. 왜냐하면 전시재판 자체가 파기됐기 때문에 전시재판의 관여라고 볼 수가 없고요. 신급이 동일한 거죠. 예, 변의 선임 효력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 예, 요거 구속기간 갱신이죠. 파기환송 이후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2번 연장할 수 있는데 반면에 대법원에서 구속기간을 갱신했다면은 일체 안에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항고로 오셔서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이건 3번이 틀렸습니다.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거나 항고권 소멸인 것이 명백하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항고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없죠.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면 되죠. 항고 기각 결정하면 되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항소 기각 결정했던 것처럼 항고 기각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제도의 고안으로 결정을 경정해야 한다.
자, 이게 지금, 항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즉, 원심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결정에 대해서 원심법원에 항고한 거죠. 항고장을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항고장을 접수받은 원심법원이 항고가 이유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결정을 어떻게 될까요? 경정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제도의 고안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 408조에 나와 있죠. 원심법원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걸 이른바 제도의 고안이라고 한다. 자, 나머지는 조문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2번 옳지 않은 것은 뭘까? 1번이 틀렸죠?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그죠? 즉시항고만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어요. 단 항고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나 원심 법원의 이거는 항고 법원도 그렇지만 원심 법원도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원심 법원에 이러한 권한이 없다는 이 대목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즉시항고는 예,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것이고, 예, 원심 법원은 항고 기각 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예, 제정신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 이거 불균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공소 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재항고는 허용하지 않는다. 즉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즉시항고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소 제기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공소 제기 이후에 법원에 다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3번 항고, 재항고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이건 4번이죠. 즉시항고 제기하는 3일이죠. 예, 판결 전 소요차 이거 402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항고하지 못하는데, 자,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의 환부, 감정 유치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할 수 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재판에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할 때는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게 재항고죠? 예, 여기 준항고는 누구라고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서, 예, 416조, 17조. 자,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요. 예, 요 4번은, 예, 2번이 정답입니다.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접수하여 항고가 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요 절차인데요. 항고를 했을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항고가 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요.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내용이죠? 원심법원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결정을 뭐라고 해요? 경정하여야 한다. 제도의 고안이라 그랬죠? 반면에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선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유 없다라고 했을 땐 그렇단 말이에요. 이유 있다라고 할 때는 뭐라 하면 돼요? 예, 경정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자, 즉시항고 기간은 3일이고요. 예, 재항고 대상입니다. 이 사망은 그것이고, 네, 당연히 소송이력과 증거물을 송부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틀린 것은 뭘까? 네, 3번이 틀린 거죠. 그게 자주 나오네요. 예, 제도의 고안에 대한 것인데, 자, 그거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실까요?
제도의 고하는, 즉, 항고를 했더니 항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원심 결정을, 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얘기인데, 원심 명령의, 경정 결정 및 집행의 결정. 그래서, 제도의 고하는 보통 항고나 지정 모두에 적용된다. 또한, 공소기각 결정, 항소기각 결정, 상소기각 결정 같은 종국적 재판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예, 1번은 우리가 앞서 봤던 지문이 되겠고, 자, 4번도 앞서 봤던 제한고 규정. 자, 그 다음에 준항고의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준항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그 법관이 소속되지 아니한 합의부에서, 그가 아니라 법관이 속한 합의부죠. 예,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고요. 준항고란 수호법원이 아닌 법관의 재판, 즉 재판장이나 수사법관이죠.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서 처분에 대해서 취소나 변경 구하는 불복 방법이고, 준항고는 3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수사기록 처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준항고에 대한 결정에 대한 제한구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록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그 결정에 대한 별도의 항고를 거쳐 제한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바로 제한고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상구제 절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내일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상구제 절차 그 재심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